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요즘 아파트값 폭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세금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언제 처분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처분했느냐, 이렇게 양도 시기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잘 알아야만이 절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는 재테크하기가 복잡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1주택자입니다. 주택을 하나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 양도가의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9억 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200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 되겠죠? 2009년도에 13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했고요. 실질적으로 2년 이상을 거주한 서울 도곡동 도곡 렉슬 전용면적 84.9984제곱미터의 아파트를 13억에 샀는데 이번에 만약에 27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면 올해 양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판다면 불리하다는 점이 되겠죠. 그 이유는 1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고 그리고 실제 2년 이상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차익 있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 비용을 차감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내년부터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요, 실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1년에 8%씩 공제를 해주는데 그 보유기간에다가 곱한 금액만큼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에는 양도차익의 24%를 공제해 주고요. 그러니까 1년에 8% 공제하는 겁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8% 공제를 보유기간 4% 그리고 실거주기간 4%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게다가 실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4%는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경우 내년부터는 실거주 3년 이상이 안 되면 실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4%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4% 공제율에 10년을 곱한 40%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1년에 4%, 거주기간에 대해서도 1년에 4%씩 구분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년 이상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거주를 하지 않았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가 아니라 40%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 1년 사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반토막이 난 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금 부담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이 경우에 올해 양도하게 되면 5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는데 만약에 이 도곡동에 있는 도곡 레슬 아파트를 내년도에 판다면 4배에 해당하는 2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1억 5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현재요, 서울의 외곽지역과 경기지역 일대에서는요,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소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2억 8천만 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내년
4월 말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4월 전에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 지방세법 개정으로 8월 12일부터 증여시 취득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서울과 경기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은 증여할 때 순수한 취득세가 3.5%에서 무려 12%로 인상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2억 8천만 원짜리 주택이 3억 원이 되는 순간 증여시 취득세가 980만 원에서 3,36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4월 말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2억 원대 후반 주택들은 내년 4월 말에 가면 3억 원이 초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내년에 3억 원 이상으로 인상돼서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순수한 취득세만 무려 12%를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정부가 시세에 근접하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주택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산에 집 한 채가 있고요. 또 서울에도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두 채가 있는 것이죠. 그 두 채를 처분하기로 결심했다면 올해와 그리고 내년도에 나누어서 처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두 채를 올해 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올해 한 채 팔고 내년에 한 채 파는 것이 유일한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년간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올해 두 채를 한꺼번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해운대 힐스테이트 2부 아파트를 3억 6천만 원에 취득해서 5년간 보유한 뒤에 6억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를 7억 원에 취득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4년을 전세를 준 뒤에 14억 원에 처분했을 때 올해 모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3억 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와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처분하게 되면 2억 5천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둘 뿐인데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처분 순서는 어느 것부터 봐야 되느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부산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유 주택 수는 한 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10%를 더 중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렇게 서울과 부산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도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을 보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은 다른 집과 함께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를 본 만큼 양도 차익을 통산해서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아파트는 처분해가지고 양도 차익이 아니라 손해를 본 것을 양도차손이라고 하는데 양도차손이 1억 원이 발생했고요. B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3억 원이 발생했다면 통합하는 겁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도차익 2억 원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해보고 팔 때는 그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합치면은 양도차익과 양도자산을 통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요, 아파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슬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내년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안 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팔아라.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사게 되면 세금 부담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크게 인상되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처분해야만이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이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간을 단축시켜 왔습니다. 그 기간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언제 처분해야 하는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기준인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대책 이후에 신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신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전주택을 어떤 경우는 3년, 어떤 경우는 2년, 어떤 경우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주택을 양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만이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